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그림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모양도 없으며 빛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혼날까 두려워했고 청년기에는 실패가 두려웠으며 가정을 꾸린 뒤에는 책임이 무거워져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불안이 언젠가는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불안 없이 사는 날이 올까요? 그러나 인생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외면하지 말아라. 불안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감정입니다. 행복은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고 기쁨은 지나가고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불안은 모습을 바꾸며 계속 돌아옵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막연함에 가깝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훨씬 구체적인 얼굴을 드러냅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통증, 한 달 뒤의 수입, 자녀의 진로와 부모의 건강까지 모든 것이 불안의 이유가 됩니다. 이 무게는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을 안고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 책임도 아무 사랑도 없는 삶이라면 불안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은 책임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내일을 준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내일을 두려워하게도 만듭니다. 아이는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지고 직장인은 실적이 없으면 퇴사가 걱정되고 가장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늘 긴장합니다. 만약 불안이 없다면 이런 노력들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은 고통이면서도 이성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결과만 바라보던 시기를 지나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 나이의 불안에는 실제 손실의 위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으며 은퇴가 다가오면서 삶의 구조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약함의 증거라고 여깁니다. 남들보다 예민하고 마음이 약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불안합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려 했던 사람일수록 실패가 두렵습니다. 책임감의 무게만큼 불안은 깊어지고 사랑이 클수록 불안은 넓어집니다. 청년 시절에는 외로움이 더 힘들었다면 지금의 불안은 외로움과 책임이 뒤섞인 감정에 가깝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혼자인 것 같고 성취를 해도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이 반복되면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은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흔들릴 때 비로소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살아있지 않은 마음입니다. 불안은 인생 후반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인정할 때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비춰줍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것도 결국 하나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이해하는 것. 그 불안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천천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나 자극이 아니라 현실과 철학, 그리고 삶의 기록입니다. 1장 불안은 왜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가? 우리는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표정 하나가 불안의 이유가 되었고, 학생 시절에는 성적과 시험 결과가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과 인간관계가 불안의 중심이 되었고, 가정을 꾸리면 생계와 책임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생의 절반쯤을 지나면 이런 불안들이 조금은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적 약함이나 성격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은 과거를 불러오고 미래를 그리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는 불안의 씨앗이 되고, 미래에 대한 상상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불안도 줄어들겠지만, 그런 삶은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 철학자는 불안은 자유의 그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선택이 없다면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은 줄어들고 책임은 커집니다. 책임이 커질수록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집니다. 이 두려움이 중년 이후 찾아오는 불안의 핵심입니다. 젊은 날의 불안은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라는 여유 속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은 한 번 잘못되면 정말 끝일 수도 있다라는 감각과 함께 찾아옵니다. 가정이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빚이 있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을 때 불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우리는 대개 불안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괜찮은 척, 집에서는 든든한 척, 친구들 앞에서는 여유 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하며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평범하게 편안해지지 못하는가? 하지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은 삶의 연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절약하고 사람을 붙잡거나 놓아주었던 순간들에는 대부분 크고 작은 불안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진지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불안의 크기와 방향입니다. 적당한 불안은 삶을 지탱해주지만 과한 불안은 삶을 마비시킵니다. 너무 적으면 느슨해지고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키워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은 인생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렵고 성공 후에도
잃을까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돈이 있어도 지키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무너질까 불안하고 아플 때는 삶이 꺼질까 불안합니다. 불안은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불안은 인간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생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순간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해 주던 시대에는 불안이 덜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삶을 만들어야 하는 지금, 우리는 모든 선택의 책임을 직접 짊어져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불안이 존재합니다. 이 나이에 불안이 깊은 이유는 삶의 결과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인생보다 살아온 인생이 더 길어졌고, 큰 실수 하나가 남은 시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기처럼 삶 전체에 스며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철학은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나를 알려주는 거울이다. 불안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불안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꿈이 남아있고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2장 왜 중년의 불안은 더 무겁게 다가오는가? 불안은 어느 나이에나 존재하지만 인생 중반에 느끼는 불안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의 불안이 언젠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희미한 기대와 함께 존재했다면 지금의 불안은 구체적인 숫자와 현실, 건강과 책임이라는 이름을 달고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선택의 결과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시간과 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일을 새로 배워도 인간관계를 새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번 크게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고 손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소한 변화에도 불안이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불안은 대부분 책임의 무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교육과 진로가, 부모가 있다면 노후와 건강이, 자신에게는 노년의 삶이 걱정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뒤에서 밀고 올라오는 세대가 있고, 조직은 언제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밀려나더라도 누구 하나 내 불안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압니다. 시간의 감각도 바뀝니다. 젊을 때는 1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 달이 금세 지나가고 1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달력의 장수가 빠르게 넘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예전만큼 많지 않구나. 이 깨달음 하나가 불안의 무게를 급격히 키웁니다. 중년의 불안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만큼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질문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나?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존재를 흔드는 물음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를 의심할 때
가장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오는 불안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존재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의 변화가 겹치면 불안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몸의 신호들이 이제는 마음을 크게 뒤흔듭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여러 생각이 따라오고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조차 길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삶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나이의 불안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반응하는 감정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의 돈은 벌어야 할 것이었다면 지금의 돈은 지켜야 할 것이 됩니다. 앞으로를 위해 준비해야 할 노후, 부모와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은퇴 이후의 삶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숫자를 들여다볼수록 불안은 철학이 아니라 현실, 더 정확히 말해 생존의 문제로 변합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 시기의 불안은 외로움과 깊게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어지지 않고 줄어듭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횟수가 줄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용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집과 직장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남고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책임자, 부모, 어른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불안을 숨기고 괜찮은 척 버팁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불안은 대개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말 없는 불안, 조용한 불안, 억눌린 불안, 겉으로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불안. 하지만 그 무게는 그 누구보다 무겁습니다. 결국 중년의 불안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단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없다면 불안도 없습니다. 지킬 사람이 없다면, 지킬 삶도 없다면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은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고, 삶을 바로 세우고 싶고,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이 나이의 불안은 삶을 흔들지만 동시에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3장 불안은 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가? 불안이 힘든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일상도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상상하며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그 생각들이 하루를 지치게 합니다. 잠깐 앉아 쉬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방향이 맞는 걸까? 혹시 큰 실수가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은 밤잠을 방해하고 아침을 무겁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도 금방 회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체력도 충분했고 마음도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체력까지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몸의 피로가 정신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걸까? 하지만 사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들이 마음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든 것입니다. 삶의 경험들이 무게를 주고 그 무게만큼 감정 반응도 커지는 것입니다. 불안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와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기에 미뤄두었던 선택,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던 감정들이 시간이 흐르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불안은 현재에서만 생기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과 생각들이 뒤섞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안은 미래까지 침투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괜찮을까?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불안을 더 크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오래되면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표정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들도 감정의 피로가 쌓인 순간에는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립니다. 하지만 혼자는 또 다른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잊혀지는 감정들이 혼자 있을 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고요한 방 안, 잠드는 순간, 새벽의 정적 속에서 불안은 더 선명해집니다. 또한 불안은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이 무너지고 식욕이 흔들리고 피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은 정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누구에게도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많은 감정을 혼자 견디게 됩니다. 이 침묵은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며, 살아있는 삶을 꾸려왔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불안이 사라지겠지. 그러나 이 생각은 오히려 불안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순간, 불안은 싸워야 할 대상이 됩니다. 적이 된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불안을 드러내면 약해 보일까 두려워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진 감정은 점점 마음속에서 응고되고 더 큰 불안으로 자라납니다. 철학은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이해하고 관찰하며 그 속의 의미를 찾습니다. 불안은 감정이 아니라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준비해야 한다.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불안은 커지고, 신호를 들으면 불안은 역할을 끝냅니다. 인간은 불안 덕분에 발전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노력했고, 불안했기 때문에 준비했고, 불안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불안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사람은 성장할 이유도 적어질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태도는 결국 삶의 동력을 꺼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입니다. 건강이 불안하다면 몸을 돌보는 신호입니다. 경제가 불안하다면 삶을 점검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불안하다면 마음의 정리를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불안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이 올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보며 움직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안이 있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5장 불안과
외로움이 서로를 키우는 이유. 불안의 중심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닿는 관계는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넓게 만났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외로움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양에서 질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외로움은 불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기댈 곳을 잃는 감정입니다. 함께 살아도 외롭고 대화를 나눠도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불안은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불안이 깊어지면 사람은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책임감과 역할 때문에 약해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서 쌓인 감정은 고립을 만들고 고립은 불안을 키웁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고 그 생각이 또다시 불안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며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나눌 상대가 없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불안과 외로움은 서로를 키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무너뜨릴 존재는 아닙니다. 6장 불안 속에서 평온을 찾는 태도. 평온은 불안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불안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만 없어지면 편해질 텐데. 그러나 불안이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불안 너머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평온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감정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정리합니다. 또한 평온을 위해 중요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완벽을 내려놓고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 행동들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지탱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작은 감정에도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몸을 돌보는 일 역시 평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평온은 특별한 순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이해합니다. 불안은 인생의 적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과 같은 감정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불안과 거리를 두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삶은 단단해지고 마음은 조용한 균형을 찾게 됩니다.